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워크숍을 할 건데요. 우선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카메라를 켜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세화미술관 솔리드 시티 전에 참여하고 있는 아마추어 서울의 저는 조예진이고요. 저는 유혜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세월미술관 전시공간에서 지금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네, 이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가 이따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는 할 건데, 네, 다들 미술관에서 공유해드린 그 공유 문서는 다 잘 들어와 계신 거죠. 네, 그래서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연습장이라고 되어 있는 탭에서 네, 자유롭게 한번 써보시고 이런 공유 문서나 엑셀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연습장을 준비했으니까 얘기 들으시면서 그냥 뭐 써보시고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도시 이야기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원래는 이게 대면 워크숍으로 기획을 했었던 건데 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꼭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 워크숍 개요는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신청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의 작업기를 좀 간접 체험해보는 워크숍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워크숍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그냥 서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도시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 이야기들이 어떤 지도의 형태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워크숍이라서 어떨지 예측 불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저희는 되게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워크숍이 이렇게 온라인 그 공유 문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도 또한 이렇게 공유 문서 상에서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결과물은 워크숍 진행한 이후에 여기 이곳 전시장에 좀 비치가 되어서 좀 출력을 해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관람객들이 남은 전시 기간 동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할 예정이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 워크숍으로 진행할 때는 조금 더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원격으로 워크숍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면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80분 정도로 소요 예정이고요. 뭐 5분, 10분 정도는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간단한 필기도구 있으셔도 되고 뭐 없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온라인 상으로만 뭔가 기입을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생각나시는 부분을 노트에 그냥 종이에 작성하시면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인사하는 방식을 그냥 저희 전시장에 다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19가지의 질문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그 섹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지금 350분 정도 명이 이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이 질문
통해서 저희가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소개를 할 동안 여러분들도 이 질문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나를 소개해 볼까 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몇 번이었지? 9번에 해당하는 나는 서울에서 사는 것이 과거가 되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거의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파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걸어갈 수 있는 편의점이 없는 정도의 약간 외진 곳으로 가다 보니까 네, 뭔가 서울이 이미 추억의 도시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혜인 씨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보시는 항목 중에 14번 여기 이렇게 나는 서울에서 땡땡땡을 걷기 좋아한다에 저는 서울에서 가본 적 없는 낯선 동네를 걷기 좋아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문장은 저희 아마추어 작업의 어떤 시작이자 또 지속과도 같은 그런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낯선 동네를 걸으면서 뭔가 일상의 흔적들을 좀 발견하고 그런 산책을 하면서 또 새롭게 어떤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는 길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소개가 시작될 건데,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문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줌 화면을 보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계신 분이 허나영 님이시거든요. 네, 마이크 한번 키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나영이라고 하고요. 사실 세안미술관에 가서 1번부터 19번까지 작성하고 왔습니다. 저는 1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현재 서울 성산동에 살고 있으며 기간은 4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사당에서 13년을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사당에서도 사당역 부근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자취를 혼자 시작한 게 사당역 쪽이었는데 그곳에서 13년을 살다가 성산동으로 왔습니다. 네, 사당역 살 때는 정말 너무 번잡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성산동은 여기 숲도 많고 그 불광천이랑 홍제천도 가까워서 여기에서는 나무와 그리고 천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산책을 하면서 그 이전에 거주했던 사당동과는 좀 삶의 패턴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좋은 면에서. 반갑습니다. 약간 저랑 산 지역의 역사가 너무 비슷해서 약간 방금 소름 끼쳤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저도요. 파주 이사 오기 전에 성산동 네. 살았었고, 네. 사당동에 10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우와, 아니 그래서 미술관 갔는데 예시에 아, 그거 그게 제 있더라고요. 예시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눌렀어요. 나랑 닮았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런 소개로 대화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경험을 또 네, 나영님 덕분에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민지님이 보이시는데요.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7번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싶은데, 어, 서울에서 사라진, 예전에 살던 우리 집 옆 감나무가 그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살지 않는 동네긴 한데, 어릴 적 항상 거기에 감나무를 보면서, 아,
이 동네는 진짜 살기 좋겠구나라는 어린 시절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할머니 집을 가면서 들렸었는데 그 옆에 집이 공사를 해서 빌라? 이렇게 빌딩 같은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내 어린 시절의 이런 추억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구나 해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감나무가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7번 항목은 저희가 또 오늘 워크숍 할 내용이랑도 직접적인 연계가 된 질문 사항이라서 또 그때 더 많이 이야기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소연님, 박소연님.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제일 본 게 14번에 대한 답변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서울에서 한양도성 걷기를 좋아한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요. 재작년에는 그 도님은 코스를 걸었고, 바로 지난달에는 제가 남산 코스를 걸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서울이 이렇게 크고 산책 코스가 이렇게 좋은 걸 처음 알았거든요. 서울에서 계속 초중고 다니고 결혼까지 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몰랐었는데 새로운 면을 또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14번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김희연님 보이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연입니다. 저는 2번 하고 싶은데요. 한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아본 나의 경험은 용인 수지에서 14년 동안 산 것이다. 인데요. 저는 평생 동안을 경기도에서 살았어요.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울은 저한테 되게 동경하고 뭔가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은 그런 도시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지훈님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가요? 네, 저는 3번. 나는 매일 어린이 대공원에 간다. 저는 지금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서 9년째 살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새롭고 좋아요.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은 어린이날 같은데 서울 사람들이 특별히 또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날조차도 저만 아는 조용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처럼 큰 공원이 사실 서울에 많이 없으니까 나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이 어린이 대공원을 산책하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종종 자주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 혼자만 아시는 조용한 곳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다음에 황가은님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번 답변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서울에서 사는 것이 매일 새롭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낯선 동네에 갈 때도 그렇지만, 그 익숙한 동네에서도 항상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새롭게 발견할 거리나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강화도를 갔었는데 한 달쯤 전에 그때 보면서 강화읍에서 낮은 건물들이 많은데 거기 지붕들이 굉장히 특색이 있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붕에 대한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서울에 돌아와서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지붕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항상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곳들에 대해서도 다른 관심사가 생기면 또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고 그래서 항상 매일 새롭고 즐겁다라는 생각을 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뒤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서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몇 번이더라? 저는 고서연이고요. 저는 16번 지방에서 혹은 외국인 친구가 서울을 방문한다면 저는 창경궁은 꼭 데려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제 중국인 친구가 코로나 전에 왔었을 때 이제 궁궐 투어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친구가 되게 좋아했었고 또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 저도 고민이 있을 때나 힘들 때 좀 궁에 들어가서 혼자 걸으면 생각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서연님 해주시는 답변은 되게 많은 분들이 끄덕이시는 걸 보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기택님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택입니다. 저는 네. 1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용산 이가동에 살고 있으며 기간은 10년 차이다. 저는 그 남산 아래에 제일 가까운 첫 동네 해방촌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어느 곳에서나 그 남산타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최대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항상 그 잘 보이는 곳에 있고 서울역을 다 모든 버스들이 거의 환승을 경유를 하니까 그게 참 좋아해서 저는 현재 해방촌이라는 곳 용산 이가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만 했는데도 20분이 훌쩍 흘러갔네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 이어서 나누고 싶지만, 네, 그래서 저희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워크숍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읽고 좋아하는 책들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지도 작업을 계속 해왔다는 거를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지도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지 한번 각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지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지, 핸드폰 내비게이션 지도 찾기가 될 수도 있고, 인쇄된 종이가 될 수도 있고, 관광지에 가서 서 있는 지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도를 삼을 수 있는 대상도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의 지도가 가장 먼저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거겠지만 사람의 지도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의 지도가 될 수도 있고 대상도 정말 그냥 무엇이든 저는 지도를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는 보통 지도를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서울은 좀 더 읽는 지도? 뭔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읽는 지도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 만지는 지도도 저희는 요새 워낙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줌인 줌아웃하고 이렇게 뭔가 만지는 지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움직이는 지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도라는 개념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글들은 각기 다른 책들에서 발췌를 해놓은 글들이에요. 저희가 주로 지도를 만들 때 뭔가 주목하거나 염두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소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어디에 두는지 혹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장소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의 발췌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몇 가지 책에서
조금 다뤄지는 이런 다양한 관점이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워크숍이 끝나면 링크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참고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따로 뭐 메모하거나 발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데니스 우드의 모든 것은 노래한다. 이야기하는 지도들이라는 책의 목차 이미지예요. 잘 화면이 얼마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도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은 보일런 하이츠라고 하는 미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되게 작은 동네의 지도들을 수록한 책이에요. 이 데니스 우드는 지리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대학의 수업 과정 중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을 통해서 만든 작업한 지도들을 모은 책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목차를 좀 자세히 보시면 과연 이런 것들이 지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약간 의문이 생기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예시만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 이 지도에 관한 저자의 생각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의 예시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 마리라고 하는 고모가 그려준 지도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사람의 어떤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는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발췌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와 장소에 대한 정직한 목격자라는 말처럼 이 개인의 기억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시대나 장소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들을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살았던 조그만 빨간색 방갈로 집 앞 도로는 포장도 안 돼 있었지. 여기가 내가 살았던 첫 번째 집이야. 이런 식으로 이 지도 약도에 그려진 11개의 목차들이 펴져 있어요. 비슷한 저희 작업 중에서도 조금 비슷하게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약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약도는 사전적인 뜻으로는 어떤 간략하게 줄여서 주요한 것만 대충 그린 도면이나 지도라는 의미예요.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8번째 제작했던 우리들의 예지동이라는 편을 명성 노렉스 센터라고 하는 시계점을 운영하시는 오태준 사장님이 직접 그려주셨던 약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도 같은 경우도 이 개인의 경험이나 관점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장소들이 결국 그 랜드마크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도와는 또 다른 기준으로 조금 특별한 지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데니스 우드의 책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지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지도는 우체부 토미의 편지 배달 동선을 기록한 지도입니다. 이 마을이 작다 보니까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우체부가 동네 안에서 배달하고 있는 경로를 사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경로이거든요. 그 동선을 하루에 배달하는 동선을 기록한 지도가 좌측에 보시는 이미지이고 우측에 같은 경우는 지금 알 수 없는 숫자들만 이렇게 좌표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지역 위치에 가구 구성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한 건물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지도예요. 다음에 보시는 지도는 좌측에는
좌측에는 1974년부터 1982년 사이에 이제 발행됐던 그 마을 소식지에 등장한 빈도를 기록한 지도예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이 지도의 범례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크기에 따라서 소식지에 얼마나 많이 소개되어 있는 주소인지 알 수 있고, 또 동그라미 색이 옅을수록 언급 내용이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짙어질수록 동네와 조금 더 관련이 있었던 부분인 것을 이제 표현한 지도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지도는 그 동네에 있는 길바닥의 낙서들을 기록한 지도예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덜 마른 콘크리트 바닥 같은 거에 뭔가 낙서를 새겨놓은 이런 거나 혹은 발도장을 찍은 이런 자국들을 이제 지역 안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지도로 만든 그런 작업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 다루는 지도들은 이 장소에 대한 주제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도랑은 좀 많이 다르지만, 그리고 또 표현 방식도 생각보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친절하게 지리적인 정보를 담기보다는 조금 더 주제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단순하게 이미지화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지리학자 이트푸안의 책인데요. 1977년에 쓰여졌던 책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발간이 되었어요. 이 책에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이 장소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장소에 대한 어떤 애착, 장소와의 애틋한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장소회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분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책 속에 작지만 좀 애틋한 장소들, 이를테면 뭐 나무 한 그루, 아까도 감나무 얘기를 주셨었잖아요. 나무 한 그루, 뭐 놀이터 담장, 가로등, 뭐 다락방처럼 되게 작지만 애틋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정하게 명명한 곳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기록들을 모은 것도 하나의 지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게 북클럽은 아닌데 뭔가 저희가 좀 저희의 작업을 좀 대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게 되는데요. 최대한 워크숍에 시간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빨리 넘어가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읽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도는 데니스 우드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덜 익숙한,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저는 그 정기용 건축가의 이 기억의 풍경의 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곳을 다니면서 스케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짧은 노트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과 말로 이루어진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스케치를 보고 이 글을 읽다 보면 약간 실제로 그곳을 여행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 저자가 보는 시선들을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뭐 하늘의 설계라고 해서 피렌체 사람들은 자신들의 품위에 맞도록 집과 도시의 길을 만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늘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이나 건물을 위주로 보지만
이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 하늘의 모양 같은 것들을 언급한 부분이 되게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뉴욕을 주름의 도시라고 뭔가 비유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잘된 비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뉴욕에 여행자로 이렇게 갔을 때는 뭔가 너무 되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되게 소란스럽고 이게 왜 약간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짧게나마 살아보면서 이런 주름진 뭔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되게 다양한 문화나 뭐 예술이 있고 한 점에서 뉴욕을 주름의 도시라고 표현한 것이 되게 인상이 깊었었고요. 이거는 비슷한 산은 많지만 똑같은 산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저희 워크숍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비슷한 장소는 많지만 똑같은 장소는 없고 비슷한 경험도 많지만 똑같은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해오고 느끼시는 그런 도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이따가 워크숍 때 최대한 많이 표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도시를 이해하는 100가지 코드이거든요. 도시를 보다라는 책인데요. 도시를 안내하는 길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그 소호의 거리를 약간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차를 보면 목차가 이렇게 문장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뭐 1번 첫 번째 코드는 사람들은 햇살 아래에서 걷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소호에 꼭 국한되지만은 않은 도시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도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지도에 보면 그 범례 부분 있잖아요. 뭐 과수원, 밭, 논 이런 것처럼 지도에 무엇을 표기했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100개의 코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범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특징들을 찍어주는. 그래서 도시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각각의 코드와 함께 되게 작은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게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 책이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페이지는 특히나 약간 이렇게 그리드로 되어 있는 이 작은 그림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늘 엑셀 시트 상에서 되게 격자가 있는 그런 땅, 저는 이렇게 종이도 땅이 되고 온라인 이 화면도 땅이 될 건데 저희는 어쨌든 그 시트상에서 지도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페이지인데요. 뭐 가령 지하철은 뭐 경계선에 있다. 그래서 뭐 경계선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뭐 테두리를 점선으로 하는지, 실선으로 표시를 할 건지 이런 되게 단순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기능을 부여하실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표현하시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 레베카 솔닛의 길 잃기 안내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마음가짐? 저희가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약간 마음가짐에 대한 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길을 잃고 되게 미스테리하고 뭔가 잘 예상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좀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즐기는 상태로만 남은 시간 저희와 함께 보내시면 좀 각자에게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이게 처음 구성을 해본 워크숍이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도 정말 예상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함께 같이 재밌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숍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지도를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통된 주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저희 여러 가지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7번과 19번인데, 서울에서 사라진 무엇. 아까 민지님이 감나무로 설명을 해주셨던, 그리고 10년 후 서울에는 뭐뭐가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있는데 나중에 더 많아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사라지는 조금 더 약간 그 시점이 과거에 존재하는 무엇이라고 하면 10년 후 서울에는 좀 더 미래적인, 그래서 뭔가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도를 한번 구성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둘 포함해서 지금 10명이 함께 있는데요. 그래서 그 10명이 함께 이 공유 문서상에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제 3단계를 걸쳐서 할 건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아마 단계별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마 소요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 워크숍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지도가 딱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여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나머지 좀 부분을 채우고 디자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니까 너무 또 촉박하게 생각하셔서 급하게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수집인데요. 주어진 질문, 저희가 지금 2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 대상들을 정말 생각나는 대로,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써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엑셀 시트 상에서 노란색 그 하단에 보시면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탭이 있거든요. 1번 수집을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같은 화면을 보실 것 같은데 서울에서 사라진 무엇은 노란색을 칠해서 저희가 좀 예시 그간 저희 구글 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좀 몇 개 취합해서 이제 예시를 한번 드려봤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질문 드리는 거에 막 다양한 생각이 들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각 질문에 대한 예시들을 좀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칸들이 많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한번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사라진 무엇, 그리고 지금 미래에 많아질 무엇을 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타이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분 정도 여기 있는 예시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좀 나를 기준으로, 나의 도시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 혹은 앞으로 많아질 것에 대해서 좀 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쓴 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글자색을 좀 다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연습장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색깔을 다 지정을 해두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칸을 그냥 컨트롤 C 그리고 노란색을 가져서 컨트롤 V 하신 상태에서 여기에 사라진 무엇, 생길 것 같은 무엇을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구글 시트 사용하시는 거가 좀 어렵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것 정말 가감없이 자유롭게, 여기에서는 그냥 진짜 수집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들 그냥 다 한번 답변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기택입니다. 네.
네, 혹시 이거 구글 시트 주소가 어디 있을까요? 네. 아마 미술관에서 문자랑 이메일로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링크를 여기 채팅창에 한 번 더 남겨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남겨주셨거든요. 여기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수집에 들어가면 제 글자는, 제 색깔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수집에 기존에 해 두셨던 것들이 다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게 칸이 노란색으로 돼 있어서 나영님이 그냥 검은색 글자로만 써주시면 네. 기존 거랑 구분은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신 거는 기억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덜 체계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문서에서 실시간으로 작성해 보시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처음이시죠, 대부분. 네. 그리고 저랑 혜인 씨는 아마추어 서울 작업하면서 약간 경험은 같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뭔가 그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공유문서 활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막 쓰는 게 보이는 게 단체 채팅창 같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이기도 해서 어쨌든 수집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그 두 질문에 대한 컬러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생각 떠올려 보시고 작성해 보시는 경험일 것 같아요. 되게 괴로운 표정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꼭 많을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미 여기 기입해 둔 거에서 뭔가 나한테 강렬하게 끌리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좀 더 다음 단계에서 집중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것들을 떠올리실지 궁금해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거에 되게 추상적인 단어를 써주신 분들도 많기는 했어요. 뭐 여기 약간 냉기 뭐 이렇게 써진 것도 있긴 한데 꼭 되게 구체적인 물성이 있는 대상이 꼭 아니어도 어떤 감정이라던가 되게 추상적인 거여도 상관없어요. 보통은 저희가 오프라인 상에서 워크숍을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모여서 정말 이렇게 써서 이제 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보는 게 조금 처음이라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알려주신 대로 네. 제가 복사해서 쓰려고 하는데 네. 저도 제 색깔로 안 나오고 검은색 글씨로 나오는데 그냥 네, 쓰셔도 돼요. 그냥 쓸까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노란색이랑 이거 구분 안 하셔도 된다. 녹색 계열은 네네. 왜냐면 네, 단어만 봐도 이게 사라진 무엇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건지 약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예시를 참조하시라고 구분을 해두긴 했는데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는 이 색깔을 꼭 칸을 채워주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수집 단계는 이 정도로 해도 괜찮겠죠? 생각나시는 거는 우선 다 적어 보셨죠? 네, 그래서 대부분 저희 또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서로 주고받는 눈빛도 써주셨고요. 네, 아파트 공화국. 아파트를 말씀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300여 명 중에서 아파트.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탭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야기를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집 단계에서 조금 더 각자 쓰신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기는 한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라는 그 탭에서 조금 더 자세히 글로써 한번 써보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수집에서 좀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막 펼쳐 놨다면 이 2단계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나와 연관된 조금 더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은 키워드를 하나 정하셔서 그게 내가 방금 써봤던 키워드여도 되고 아니면 예시로 써져 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장마차라고 해서 샘플을 하나 써놓은 것처럼 네, 그래서 하나를 썼는데 되게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한 뭐 단상이나 이야기들을 쓰셔도 되고요. 제가 조용히 쓰실 수 있는 시간을 5분, 25분까지 드릴게요. 근데 쓰시면서 그냥 저한테 물어보실 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나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저희가 너무 정적으로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필 활동에 집중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여러 개 제가 쓰셔도 쓴 단어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골라서 써도 되는 걸까요? 네, 그럼요. 그리고 여러 개를 쓰셔도 돼요. 뭐 나중에 어차피 더 시간을 더 드릴 거긴 해서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약간 문장 형식, 에세이 형식으로 써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어의 열거가 될 수도 있고 이 쓰기의 방식도 그냥 각자에 맞게 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꼭 다른 분이 이미 쓴 키워드라고 해서 제외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다 익명의 뭐 하마, 악어 이런 식으로 다 동물들을 할당받으셔가지고 이거 쓰고 계실 때 그게 계속 뜨는 게 재밌네요. 여기서 쓰시는 게 좀 불편하시면 다른 메모장이나 뭐 다른 데에서 쓰셔서 뭐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혹시 줄바꿈 할 때요. 아,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신없어서 잊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는 문서 보시면 우측에 그 상단에 그 메뉴 바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셀 병합 지금 제가 표시해 둔 거로는 5번이거든요. 이 5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어디지? 여긴데 이 두 번째 거가 줄바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성하시고 있는 칸을 선택하셔서 이 줄바꿈 이 가운데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네, 줄바꿈이 알아서 되실 거예요. 칸이 모자라고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좀 늘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쓰셔도 됩니다. 몇 분 시간을 더 드릴까요? 어차피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언제든지 이 탭에 다시 돌아와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다음 단계까지 좀 안내를 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수집 그리고 2단계 이야기를 거쳐서 3단계는 이거를 좀 더 지도처럼 디자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꼭 뭔가 되게 엄청 멋있게 막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는 그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므로 근데 여기 디자인 예시라는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희 나름대로 이 엑셀이라는 툴 안에서 최대한 뭔가 창의성을 발휘해 본 예시 샘플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막 활용하실 필요는 없고 나는 이런 내가 쓴 글 테두리에 뭐 점선을 표시한다던가 이 면을 채운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위에 있는 뭐 글자 색깔 정하는 거 그리고 그 셀의 색상을 정할 수 있는 거 이거 몇 개만으로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좀 완성이 되고 정리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지도라는 그 3단계 파란색 탭에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지도라는 형식? 그러니까 각자 지도를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자 영역을 좀 정하셔서 뭔가 작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거는 뭐 잘못 붙여넣기를 하다가 다른 분이 이제 작업하신 막 디자인을 다 이렇게 지워버린다던가, 저희 막 도시에서 이렇게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되는 모양처럼 그렇게 싹 다 밀어버리시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은 무한정으로 계속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요. 각자 어느 지역을 좀 이렇게 선점을 하신 상태에서 내 키워드나 이야기나 뭐 그거랑 관련된 뭔가 요소들을 좀 디자인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이게 이야기 작성을 하시든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든 각자 남은 10분을 조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짧지만 이 활동에 대한 뭐 소감이랄까, 피드백이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예시에 나는 이렇게 색깔 단계 표시된 게 좋다. 아니면 뭔가 나무를 주변에 꾸미고 싶다. 심지어 이미지 같은 것도 막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포장마차 이미지를 여기 짧게 놔봤는데, 네. 그리고 이 면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패턴이 되기도 하고, 뭔가 도로 같은 거를 표시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약간 퍼즐놀이 하듯이 어떻게 보면 되게 레고 같거든요. 이거 자체가. 네, 소연님 되게 이렇게 웃고 계신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리고 뭐 작은 영역, 큰 영역 이렇게 그냥 사이즈를 뭐 구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테두리 선을 넣어서 경계 같은 거를 표시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되게 몇 가지 기능이 안 되더라도 엑셀을 가지고 그 그래픽 디자인 하는 해외 디자이너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의 방식에 맞게 좀 여기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지도의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크숍 끝나도 계속 이거를 확인할 거거든요. 얼마나 뭐가 바뀌어 있을까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한 거랑 뭐 연결돼서 이렇게 길 같은 거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각자 생각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이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의 지도로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희연님이 그 소연님의 있는 컨텐츠에 뭔가 이렇게 뭔가 공감한다는 표시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뭐 하트를 날려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 여러분들이 서로 뭔가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약간 살아가는 방식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여기 이웃이 계속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분까지, 7시 40분까지는 뭐 수집, 이야기, 지도 어느 단계든 조금 더 원하시는 부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신 없었어. 네, 제가 채팅창을 지금 봐가지고. 네, 그냥 텍스트만 있어도 돼요. 뭐,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꾸미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각자의 또 스타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되게 드러날 거라서 저는 그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좀 하시다 보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 디자인 예시 샘플을 만들면서 저는 그랬었거든요. 이것도 되겠네, 이것도 표현이 되네. 오히려 저희가 쓰는 디자인 툴에 비해서는 기능이 되게 많이 없는 편인데 그 안에서 뭔가 그 한계를 실험해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40분, 7시 40분까지는
1, 2, 3단계 중에 원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도 부분에 막 색깔이 채워지는 게 보이는데. 익명의 블룸 PC께서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을 만드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냥 내 영역은 다 시꺼멓다 이렇게 뭔가 되게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뭔가 어느 칸이 이렇게 막 늘어나기도 하고 막 좁아지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냥 수용하는 자세로 네, 일그러지고 막 변형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 공유 문서를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재미적인 요소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지도 탭 상에서 내 영역은 여기야 라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쓰실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수집 탭에서 여러 단어가 있는 것처럼 어떤 단지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양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약간 심시티 같기도 하고 누군가 도로를 막 만들고 계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쭉 한 열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서 뭔가 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여기 이 스크래드 시트에서 이미지 삽입하는 게 살짝 어렵긴 하더라고요. 되게 커졌다가 막 엄청 조그매지기도 하고. 네, 누군가 목련나무 단지를 만들고 계시네요.
이모티콘도 등장했어요. 보고만 있어도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그 각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저희 마무리 단계? 네.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지도 작업 관련한 공지사항을 먼저 전달 드릴게요. 지금 화면 제가 공유하고 있는 페이지 보시면 이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도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는 계속 내용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 단계에 조금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더 더해 주셔도 되고 지도 부분들을 좀 더 완성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심하실 때마다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건설이 되고 있는지 보시면서 조금씩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조금씩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정까지 업데이트된 지도를 저희가 취합해서 뭔가 PDF 상으로의 완성본을 전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곳 전시장에서 좀 워크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 출력을 해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 여기 전시 오셨나요? 세월미술관에 다 오셨었나요?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직접 만드신 지도를 이 현장에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여기 기입되어 있는 저희 아마추어 서울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랑 제가 화면에서 그 제일 마지막부터 서연님 혹시 짧게 어떻게 어느 걸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공유해 주시고 하실 수 있을까요? 소연님인가요? 서연인가요? 서연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소연님 부르신 건가요? 고서연님이요. 네네. 이게 저도 마포에서 좀 오래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그 동네가 성산동이었는데 이게 중학교 가야 돼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중앙에 이렇게 모래 놀이터가 있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성냥갑처럼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는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다 다른 이렇게 모래가 없어지고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없어진 것 중에 좀 아쉬웠던 거가 놀이터가 생각이 나서 만들었는데 항상 조카한테 여기에 모래가 있었어 이러면 이모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서 왔냐면서 저를 되게 나이 든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런 지도를 저만의 그때 기억나는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도, 지금 서연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지도에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지도 같아 보이는 것도 좋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야기에 쓰셨던 내용이라면 뭐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 그림, 지도화된 그림과 지금 서연님이 해주신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훨씬 재밌는 지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딘가에는 이 지도상에 제가 어떤 부분이 그 해주신지 잘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같이 그 글줄로 된 이야기가 그림과 같이 곁들여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공유 감사합니다. 이 마포구 주민들이 되게 많으시군요. 네, 다음에 김민지님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필름 인쇄소랑 이모티콘 작업했는데 네. 이 검정색이 사실은 위에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요. 영사기라는 게 완성되는 건데 그 동그라미를 아직 추가를 못해서 네. 사실 제가 필름 세대는 아니어서 필름을 많이 보지 못했었는데 영화를 찍게 되면서부터 필름 영화를 정말 한 번쯤 찍어보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하던 와중에 저희 나라 마지막 필름 인쇄소가 사라져서 한국에선 더 이상 찍진 못하겠구나라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해봤고 밑에 이모지는 이렇게 그 표로 만들어서 각자 조금 우울감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조금 우울하지만 결국 모여 있을 때는 그 우울감도 서로를 이제 지탱하는 뭐 행복감 이런 게 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작업이네요. 네.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지도를 보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김기택님 또 이야기 공유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민지님이 쓰신 것 같은데 이 필름 상영관 그 단어를 보고 저도 최근에 종로 3가에 있는 서울극장이 사라진다는 그 기사를 보고 그냥 단순히 그냥 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봤던 영화들이랑 영화 보러 갔던 그 사람들, 그 영화 끝나고 밥 먹으러 갔던 것들, 그리고 그때의 공기, 뭐 데이트했던 거, 그리고 앞에 포장마차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유년 시절까지는 아니지만 청년 시절이 송두리째 그냥 드러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최근에 칸느 영화제에서 뭐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뭐 팬데믹이 지속돼도 그 시네마는 계속 지속 영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사를 보고 극장은 사라지지만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라는 그런 매체랑 그리고 좀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그 영화관에서만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과 그리고 영화관에 가는 그 여정과 그 수고스러움과 그리고 요즘은 더 막 명부 작성도 해야 되고 안에서 팝콘도 못 먹고 그리고 또 한 2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참아야 되잖아요. 네, 계속 스크린만 보고 있는데 그 다 무사히 영화를 보고 나올 때 그 뿌듯함
예, 많이 안 졸고 끝까지 봤다는 그런 뿌듯함이 집에서 볼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관 중에서 아이맥스 영화관이 좀 더 극장 중에서 제일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뭐 스크린 X도 있고 4DX 관도 있지만 저는 아이맥스 관을 지금 디자인하기는 저도 다른 분처럼 어려워서 그냥 사진을 찾아갖고 지금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네, 소중한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황다은님. 네, 저는 공유 공간 A30번부터 B44번까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네모를 작업했는데요. 원래 생각은 약간 공유 공간이라는 특성을 엑셀이 네모인 김에 테트리스처럼 좀 이렇게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그게 드러날 수 있을지 일요일까지 조금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지혜님. 저는 그 없어지는 것에 마당 있는 집이라고 썼는데 또 사실 주택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당 있는 집 풍경 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한 20년 전에 능동에 갔었을 때, 능동은 그때도 지금도 길이 격자형으로 아주 바르게 생긴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너무 고만고만한 작은 주택들이 나란히 꼭 무슨 영화나 아니면 게임에서 나오는 주택들처럼 나란히 서 있고 그 모든 집에 목련나무가 한 그루씩 있었어요. 그때 90년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봄이었거든요. 그 풍경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능동은 당연히 지금은 그렇지 않죠. 거기에 다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고 해서 더 이상 그런 풍경은 아닌데 마당 있는 집 풍경이라고 생각될 때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풍경이어서 이제 여기 디자인에 보라색은 집이고 이제 나머지 초록색, 연두색 이런 것들이 그 집의 작은 마당인 것처럼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렸어요. 감사합니다. 완성된 지도에 녹지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지 네, 궁금해지는데. 네, 다음에 박소연님. 네,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달동네라는 걸 처음 가봤는데 집 근처에 있다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가 사실은 지금 로또 지역이거든요. 트리마제랑 갤러리아 포레랑 서울숲 있는 지역인데 거기 서울숲 지나갈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가장 크게 변한 거를 서울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걸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색깔로만 표시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과거와 현재처럼 네. 해주신 거죠. 네. 네. 자신 없으시다고 했는데 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김희양님. 저는 N9번부터 V 30번까지인데요. 저는 공중전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엄청 공중전화가 되게 많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선배 작품을 도와야 돼서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야 될 게 있었어요. 근데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걸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저 뛰어다니는 세 명이 저의 모습이고, 그리고 저 공중전화 부스를 파란색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리에 없었어서 점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중전화를 검색해 보니까 1541 눌러서 엄마 불러본 사람은 찐 어른이라고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찐 어른이 조금 충격적이어서 그렇게 캡처를 반복해 보았습니다. 소연님과 지혜님이 아주 한바구음을 짓고 계시네요. 네. 뭔가 저희 좀 세대가 다른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네, 다 뭔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현아영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까요? 저는 사라지는 것에 이제 붉은색 우체통이라고 썼는데요. 그 상단 좌측에 보면 빨간색의 레이어가 조금씩 색깔이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디자인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 우체통이 예전에는 거리에 가면 붉은색이 되게 많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근데 우체통이 점점 보기 어려워져서 그걸 좀 색이 점점 빠지는 레이어로 표현을 해봤고요. 요즘에 이제 편지를 쓰거나 무언가 뭐 소포를 보내는 게 대부분 택배로 대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상품을 주문하고 받는 거. 근데 여전히 손으로 쓰고 그런 상품이 아닌 물성을 가진 무언가를 붙이는 행위가 저한테는 여전히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우체통을 골랐고, 제가 여기에 우표가 3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3개가 다른데, 이 우표를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참여자분들이 이제 작성해 주신 거 보면서 거기에 우표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민지님이 현상소 얘기하셨죠. 거기에는 이제 저 낙엽 이렇게 흩뿌려진 우표를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 이유가 요즘에는 모든 게 이제 디지털이고 특히 영화도 디지털이어서 되게 색 보정도 너무 좋고 매끈한데 그 필름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물성이 있잖아요. 그런 약간 스크래치가 있기도 하고 오래되면. 그래서 민지님 이야기에 우표를 붙이고 싶어서 저거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목련나무 아까 얘기해 주신 분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우표를 붙여볼까 이 풍경에 하다가 이거를 붙였는데 참고로 이 우표는 제가 직접 만든 거고 이 두 번째 우표는 이제 플라타너스 나무 표면이거든요. 그걸 클로즈업해서 찍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목련나무랑 이렇게 구성해 준 게 플라타너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풍경에 붙이고 싶었고 마지막에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아까 그 아파트 능동에 이제 놀이터가 있었던 그 이모 도대체 어느 시절이야 했던 분 이거를 보면서 이 아파트에 뭔가 나무를 하나 또 심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원도 하천에서 찍은 자작나무인데 이 자작나무 표면에 눈처럼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 장소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곳에 있는 자연은 계속 그거를 기억하고 보고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풍경에 표를 붙여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나영님의 이 지도에 대한 제스처들이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되게 귀 기울여 주시고 그거를 지금 이 지도의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큐레이션한 우표를 붙여주시는 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 방향의 디자인이지 않나. 네, 되게 다른 분들도 다 되게 재밌고 감동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우표를 지도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제가 나머지 붙이지 못했던 다른 분들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우표를 마저 붙이려고 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그 지도 작업하신 거 주변에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시면 나영님이 그 적절한 목표를 붙여 주시기에 좀 더 수월해질 것 같네요. 네. 아, 너무 저희가 워크숍을 준비하긴 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더 많이 배워가는 느낌? 그리고 그 줌으로 하면 어쨌든 거리감이 있고 하니까 좀 되게 그 대면 그 오프라인 워크숍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아마추어 서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맑고 되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이런 워크숍을 저희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네, 좋았고요. 좀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짧기는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만 계속 듣기만 해도 한 3, 4시간 그냥 진짜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전체 워크숍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이런 워크숍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게 지속적인 관계로서 계속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큰 이 워크숍 마치기 전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얘기를. 저 네,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제가 세아미술관 가서 그 직접 걸으셨던 지도들, 장소들을 봤는데 뭔가 같이 걷는 작업? 물론 코로나긴 한데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네, 같이 걸으면서도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요즘은 어느 장소에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그렇게 함께 걸으면서 투어해보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거를 잘 못 해왔었는데 저희도 조금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면 다시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고 싶고요. 가장 최근에 장소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번에 전시에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아카이빙 내용들로 저희가 새로운 11호 지도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될 지도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모은 지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10년 이상 지도 작업을 해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경험이 되게 소중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최대한 앞으로는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그 같이 걷는 투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했을 때 많이 꼭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 아마추어 서울 계정으로 제일 많이 그 업데이트를 하고 뭔가 새로운 소식은 인스타그램 통해서 전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팔로우 해주시고 어느 동네를 뭐 같이 걸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꼭 저희가 기획을 하기보다는 제안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아까 지혜님이 어린이대공원에 나만 아는 그런 숨은 장소가 있다고 하셨듯이 뭔가 어린이대공원만큼 걷기에 좋으면서 되게 영역이 넓기도 하고 약간 스팟별로 되게 다른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뭐 조각도 되게 많고 자연도 있고 해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까 지혜님 얘기 들으면서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어떤 함께 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 많이 호응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응원에 힘입어 저희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되게 저녁 시간에 걸쳐 있는 이 워크숍에 다들 참여하고 계신데요. 네,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드시길 바라고 네, 이 정도에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저희 여기에서 워크숍은 마무리되지만 지도 작업은 일요일까지 가능하십니다. 네, 잊지 말아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거를 일요일까지 제작한 다음에 그 미술관에서 전시하잖아요. 네. 그 미술관 현장에서도 이렇게 참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첨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도는 그냥 그대로 전시되는 건가요? 아, 네. 이거는 파일로서가 아니라 저희가 출력을 해서 원래 워크숍을 하려고 했던 이 테이블이 전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작업들을 뭐 넘겨서 본다든지 이렇게 펼쳐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출력본으로 비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신 거를 이야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완전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